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과 함께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자 심장인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CATL도 발빠르게 공장 증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자, CATL은 지난해 7월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96억 위안, 하나로 약 3조 5,30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확보를 했죠. 자, 그 당시 CATL의 신주 발행 가격은 161위안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 CATL의 주가는 625.88위안으로 1년 4개월 만에 4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CATL이 얼마 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의 규모는 582억 위안으로 하나로 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었죠. 하지만 작년에 이은 올해 또 엄청난 규모의 유증으로 인해서 지난달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CATL의 유상증자 필요성과 이 조달한 자금을 동원한 투자 사업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CATL은 이미 거액의 화폐 자금과 높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7월 유중으로 조달한 자금을 아직까지 다 집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거액의 유상증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자, 그에 대해서 CATL은 최근 신에너지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산업발전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업종이 이 전대미문의 발전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을 동원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CATL 역시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 업체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자, CATL은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IPO, 기업 공개죠. 이 상장을 통해서 11조 8천억 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한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은 CATL에 이은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겁니다. 작년 점유율에서는 1.3% 차이로 CATL이 간신히 1위를 가져간 반면에 올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높은 이 판매율과 함께 LFP 배터리의 수요 증가도 한몫을 했고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에서 2위인 LG에너지솔루션보다 8%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ATL은 LG보다 더 많은 자금 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만이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에 걸맞는 유상증자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일부 축소가 되면서 CATL에게는 좀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증권거래소의 제동으로 인해서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에 582억 위안에서 452억 위안으로 약 20% 넘게 축소를 한 건데요. 약 2조 원 가량의 금액을 축소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큰 금액입니다. 확실한 1위 자리를 지킬 만큼의 충분한 금액 정도로는 보이고요. CATL의 약점은 중국 시장을 넘어선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현재 LG에너지솔루션보다 낮다는 거였는데 최근에 해외 시장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CATL의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은 2018년에 3.53%에서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까지 21.2%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역시 LFP 배터리의 수요 급증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CATL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정말 앞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신규 공장 증설과 새로운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까지 단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정말 얼마까지 성장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미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먼저 선점해서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올라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들을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2015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0.8%였는데 2020년인 작년에는 4.1%로 상승했고 올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9월달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17.3%까지 급증을 했는데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모아가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CATL은 배터리 셀 공급업체죠. 배터리 완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2차전지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종목에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리막은 배터리 원가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의 접촉을 막아서 발열과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배터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요. 현재 중국의 창신 신소재가 습식 분리막에서 글로벌 1위의 제조업체입니다. 이 창신 신소재는 지난 2018년 상하이 은재구펀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신소재 대기업으로 부상을 했고 지난해 매출은 7,483억 원, 순이익은 2,0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반등에도 성공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에도 분리막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앞으로도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으로서 정말 큰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CATL이 이런 창신 신소재와 손을 잡고 분리막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CATL의 투자액은 1조 4,800억 원 가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지분은 CATL이 49%, 창신 신소재가 51%를 갖는다고 합니다.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건 관련된 이 소재 부품 업체들도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CATL 입장에서는 각각의 소재들을 잘 챙겨야겠죠. 꼭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낭패를 겪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선제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다져놓은 건데, 자, CATL은 이번 합작 투자를 통해서 향후 5년간 합작사에서 생산하는 이 습식 분리막 제품의 우선 구매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양측이 서명한 구매 계약에 따른다고 하는데 합작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경쟁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이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에 극대화에 힘쓰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이 갑니다. 자, 현재 글로벌 분리막 시장은 전기차와 배터리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0억 제곱미터였던 분리막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160억 제곱미터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 배터리 자체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분리막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수요 폭발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소재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와 같은 이 배터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리막의 공급 우려 때문인지 분리막 세계 2위 기업인 일본의 아사히카세, LG화학, SKIT 등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지난달에 일본 도레이와 손을 잡고 유럽의 분리막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 총 1조 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역시 LG화학의 투자 규모도 CATL과 비슷한데요. 글로벌 점유율 1, 2위답게 배터리를 둘러싼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두 업체 간의 경쟁을 지켜보면서 이 배터리 시장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CATL의 투자는 어디까지가 끝일까요? 전기차와 2차전지가 관련됐다고 하면 무조건 CATL이 끼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의 화웨이와 창안자동차 그리고 CATL이 손잡고 만든 첫 전기차인 아바타 11이 정식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년 3분기 정도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산을 위한 지능형 구동칩은 화웨이가 공급을 하고 배터리는 CATL의 제품을 쓰면서 전기차 플랫폼은 세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전기차 플랫폼인 CHN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자, CHN은
장안 자동차의 중국 이름이죠. 창안치처에서 C, 그리고 화웨이의 H, 마지막으로 CATL의 중국 이름인 닝더스다이에서 N을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아바타라는 전기차가 정말 무서운 게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이자 중국 정부에서도 전력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CATL과 지금은 미국의 제재로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중국의 스마트폰 핵심 기업인 화웨이, 그리고 중국 4대 자동차 중의 하나로 역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안 자동차까지 이 전기차의 핵심 소재를 중국 정부의 핵심 기업들이 만들고 공급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키워보려는 심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의 이 대항마 정도로 이를 갈고 만든 전기차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인데요.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내년 3분기 이 아바타의 본격적인 판매와 함께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10개 기업 정도로 추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CATL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글로벌 리튬의 2차 전지 ETF에서 중국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의 주가 차트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같이 아름다운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주가 하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선뜻 중국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형의 플랫폼 사업과 제조업의 이 신생에너지 산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국 정부의 스탠스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에너지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원유라는 에너지 패권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원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신생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에너지 패권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인데요. 물론 미국도 한국의 배터리 3사를 한 축으로 삼아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려는 모습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동반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는 향후 10년간은 중장기 투자 시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ETF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